자, 오늘은 이제, 자, 도함수의 활용. 자, 부터 좀 봐야 되는데, 도함수의 활용 부분에서, 자, 나온 내용들이 조금 양이 많아. 근데 양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정리하는 거에는 큰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아마 미분이 끝날 거야. 그래서 좀 잘 봐줘야 돼. 자, 먼저, 자, 접선의 방정식. 자, 보면 접선의 방정식 파트는 딱 유형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얘는 활용도가 높아. 그래서 좀 잘 해놓고 이 유형 안에서 다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좀 정리해주면 한 번 딱 정리해주면 잘 좋아. 오케이? 자, 먼저 접선의 방정식에서 맨 처음에 요거부터 가져야 돼. 기본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서 무조건 나오자마자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거든. 자, 첫 번째, 미분에서 얘기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뭐를 알아야지 우리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접점을 알아야 된다. 접점. 만일에 접점이 안 주어졌어. 그러면 미지수로다가 t, ft 이렇게 놓는 거야.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만일에 접점을 못 구해. 그럼 아예 접선의 방정식 못 구하는 거 우리 미분 파트에서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본 접선의 방정식 있잖아. 자, 이 접선을요, 우리는 오늘 이후로는 무조건 고등학교 표준형만 쓴다. 자, 뭔 얘기냐면 고등학교 표준형 그때 어떤 거 정보가 주어질 때냐면 하나의 정점과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있지. 무조건이야. 그래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놓을 때 y 빼기 y1는 m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가져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요 정점 있죠? 고1 때 배웠던 거 이거를 우리는 바로 접점을 넣어주는 거야. 사실은 접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 접선의 기울기 얘기지? 접선의 기울기. 자, 어떤 그래프가 간단하게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래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지.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어. 그랬을 때 접선 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 쓰이는 거예요. 딱 요 점에 대해서 우리 접선의 기울기는 앞 단원의 미분계수에서 배웠지. 바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저희가 뭐였어? 임의의 한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였으니까 그때 바로 기울기의 값은 미분한 거. 근데 또 하나 잘 들어야 돼. 그에 대한 접점이야. 접점을 놓았을 때 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유형을 풀어가는 건데 총 유형이 네 가지야. 근데 시험에서는 요 네 가지에서 세 가지가 거의 다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너무 겁먹지 마. 근데 이게 네 번째에서도 이게 또 두 개로 나뉘어. 근데 조금 어렵다 느끼는 하나는 딱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잘 보면 돼. 두 번째부터가 이제 유형이에요. 유형. 접선의 유형. 이 유형이란 것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 자, 첫 번째 유형이 뭐냐? 첫 번째. 자, 어떤 조건에서요. 접점이 주어질 때야. 자,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곡선이. 거기에 대해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접점이 주어질 때다. 접점. 문제에서 접점. 오케이? 자, 내가 되게 강조한다. 무조건 접선에 접점 주어져야지. 접점 주어졌네. 그러면 바로 우리는 뭐를 구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딱 정보 필요한 건 딱 하나지. 바로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지. 자, 그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 뭐니? 접점의 x좌표를 그 곡선에 대한 미분한 거에다 넣어주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당연히 이 접점이라는 것은 숫자가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주어질 거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기울기도 알았고요. 접점 알아버렸잖아. 결국 한 접점, 정점이 되고요. 기울기가 이거 써먹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바로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f 프라임 x1 x 빼기 x1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치? 자, 두 번째 유형.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어. 자, 어떤 곡선에 대해서요, 기울기가 뭐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나왔다 이거죠. 그쵸? 근데 문제가, 기울기는 주어졌지만 뭐는 모르니 지금. 접점 모르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접점 구해야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접점의 식을요, 미지수 t, ft로 놓는 거야. 그치? 당연히 함수식은 주어질 거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리고 접점이 주어졌다, 그러면 먼저는 이거부터 갖고 와야 내가.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미지수를 사용하여서 먼저 한번 표현해 볼게. 자, 표현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직 완성된 식이 아니야.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y 빼기 ft는 기울기는 이미 주어졌고요. x 빼기 t 미지수. 결국 여기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미 m은 주어져 있고요. t만 구하면 되죠. 그럼 t는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거기에서 매개가 되는 식이지. 기울기 m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 m이라는 것은 원함수 fx를 미분한 거죠. 거기다 중요한 거 접점에 x좌표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결국 뭐 3은 뭐 어떤 t에 관한 간단한 식이 되겠지. 바로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t를 구한다 이거죠. 그 구한 값을 다시금 접선에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끝. 오케이? 그래서 계속 얘기는 강조돼. 접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접점이 주어졌고 기울기 주어졌다. 그러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어. 요거 내가 A, B라고 할게. 그러니까 얘는 좀 그림을 살짝만 좀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요런 형태야. 근데 접점이 만일에 딱 주어졌다. 그러면 요렇게 그으면 되잖아. 접선의 방식.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곡선 밖의 점이야. 그 여기에서 접선, 이 점에 대해서 여기에 접선을 거라 뭐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 이해가지? 이런 것들을 구해가는 거죠. 근데 또 뭐 모르니? 곡선 밖의 점은 알지만 접점 모르는 거야. 그쵸?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t, ft로 놓으면 된다. 자, 그런 상태에서 기울기도 모르죠? 접선의 기울기도. 자, 접점의 x좌표를 내가 지금 미지수 t로 놨지?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원식을 미분한 거에다 t를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먼저 접선의 우리가 구해야 될 방정식은 완성된 식이 아닌 아까처럼 미지수를 포함한 식이 되겠지. 그래서 y 빼기 ft는 자, f 프라임 t 또 x 빼기 t. 아까랑 패턴이 똑같아요. 자, 결국 t만 알면 되죠. 그럼 그 t는 어디서 구하느냐? 여기서는. 곡선 바꾸죠? 어차피 이 접선이, 이 식이 어떠한 점을 지나 a, b를 지나는 거지. 따라서 여기에다가 뭐를, 이 식에다가 a, b를 대입을 하는 거죠. x에다 a를 넣고요. y에다 b를 넣어요. 그럼 t에 관한 식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 뭘 구한다? t를 구한다 이거죠. 오케이? 그 구한 것을 다시금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자, 네 번째가 우리가 조금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공통접선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공통접선이 두 종류야. 그림도 좀 암기해놔야 된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공통 접점을 가질 때요. 그래프를 우리 조금 인지해줘야 돼. 공통 접점을 간다 무슨 얘기냐?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됐어.
근데 또 하나가 요렇게 됐다 이거 요렇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에서 만나는 거야. 만나는데 스치게 접하게 만. 그럼 여기에서 공통 접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 별거 없어. 자, 요 식을 내가 gx라고 하고 밑에 식을 fx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x의 좌표를 a라고 할게.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두 가지 정보가 주어진다고. 무조건. 그럼 요 두 가지 정보로 막 풀면 돼. 별거 아니야. 첫 번째, 당연히 이 a라는 점에 대해서 함수의 값이 같아야 되지. 자, 그래서 fa와 ga가 같다. 하나의 조건이 더 있지. 자, 또 이 곡선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이 곡선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어떻게 해서 같겠지? 그치? 그래서 f'a와 g'a가 같으면 되겠지. 결국 이 두 개의 조건만 알면요. 지금 앞선에 언급한 1에서 3의 유형 안에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오케이? 자, 요거는 되게 쉬운 거야. 근데 두 번째로 어렵다기보다 잘은 안 나와. 근데 가끔 잊을만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바로 뭐냐? 공통 접선이야. 그럼 차이를 좀 느껴야 돼, 이거.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 문제 읽어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근데 공통 접선?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요, 어떻게 될 때가 있냐면 이렇게 될 때가 있어. 하나가 요런 그래프야. 또 하나의 그래프가 특징이 먼저는 둘이가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사람 접선을 구하라?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니, 안 가니? 자, 요럴 때, 근데 문제가 있지. 여기 접점들이 서로 다르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자, 왜? 자, 위에 있는 함수를 fx로 잡을게. 밑에 있는 거를 gx라고 잡자. 오케이? 그럼 접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fx 입장에서 여기 접점을 알파, f 알파라고 잡자고. gx 입장의 접점을 여기를 베타, g 베타로 잡자고. 그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이거야. 그냥 fx 입장에서의 접선과, 요거 좀 밑으로 가서, fx 입장에서의 접선과 gx의 입장에서의 접선을 둘 다 구해. 각각을. 자, 그런데 그대로 한번 가볼게. 완성된 식은 아니겠지, 당연히. 자, fx 입장의 접점이야, 접선이야. 그러면 접점의 좌표는 알파, f 알파라고 내가 미수 잡았지.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미분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 바로 쓰자. 써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냐? y 빼기 f 알파는 f 프라임 알파 그리고 x 빼기 알파. 자, gx의 입장에서 접선만 또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접점은 요거고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는 접점의 x좌표에 대해서 미분한 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따라서 요것도 y 빼기 g 베타. 이거 헷갈리지 마. 그리고 g 프라임 베타. 그리고 x 빼기 알파. 각각의 입장에서 구했지만 중요한 건 뭐야? 두 식은요, 어차피 완벽하게 뭐 해야 되겠어? 일치해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계수 비교를 해서 풀면 돼. 그 계수 비교에서 알파, 베타로 구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있어. 이게 딱 보니까 여기 이제 문제집에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알파, 베타를 구했는데 그의 값이요. 예를 들어서 자, 어느 게 답일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1이야. 또 하나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누가 답일까? 그렇지. 두 번째야. 왜? 알파도 1, 베타도 1? 그 얘기 뭐야? 이 좌표가 같아? 같을 수 없잖아. 그치? 접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꼭 명심해야 돼. 나온 값들 중에 알파의 값과 베타의 값은 다른 거야. 이해 가니 안 가니? 그거만 딱 피해서 해주면 돼요. 그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주로 요 공통접선은 두 놈이 어떠한 관계냐면 그냥 평행 이동한 관계야. 어디로? Y축으로. 그래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위로만 옮겨. 그러니까 만약에 옆으로 옮겼다가는 교점이 또 생길 수 있거든. 이해가지.
그래서 막 너무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나왔을 때 풀이를 당황해하지 말라. 오케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반전식의 활용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이거 자체로만 낼 때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할 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거의 모든 미분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자, 우리 증가 감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활용을 할 거고요. 속도, 가속도까지 하면 끝나거든. 자, 이 템포가 이게 결국 미분의 마지막이야. 오케이? 목적을 잡고. 야, 미분 왜 배운다? 그렇지.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먼저 근데 그래프상에서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자, 요것도요. 잘 들어.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형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내가 나눌 거야. 자, 뭔 얘기냐? 증가와 감소 문제 첫 번째. 자, 요것부터 가는 거야. 한 점에서부터의 임의의 한 점.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냐. 두 번째는 또 쓸 거야. 좀 이따. 근데 잘 봐. 먼저. 근데 여기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조금 요거 얘기를 바로 끄집어 가지만 기본적으로 좀 하나만 좀 우리 체크해 놓고 가자. 그냥 요 식 그대로 나올 거다. 자, 증가에 대한 식이 뭐냐 이거죠. 증가. 자, 식이요. 두 가지 표현이 됩니다. x1보다는 x2가 큰데 그에 따라서 fx1과 fx2가 있을 때 당연히 x의 값이 커짐에 따라 함수의 값이 커진다. 이게 바로 증가죠. 자, 근데 증가에 대한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주 작은 h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 그랬을 때 a 빼기 h, a 플러스 h. 자, 이런 값들이 있을 때 당연히 얘가 제일 크고 중간이고 제일 작겠지. 그에 대해서 함수 f, a 빼기 h, 또 fa, 그리고 fa-h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 표현이도 요 표현이고 암기할 건 아니야. 이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증가라고 인지해줘야 되겠지. 그치? 당연히 감소일 때는 부등호가 바뀌면 되겠지? 어느 부분 y 값에 대한 부등호가 바뀌면 되겠지? 아예? 이해 가니 안 가니? 그치?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감소는 이렇게만 처리하자. 자, 그런데 증가 감소 문제에서 우리가 정확히 좀 봐줘야 될 게 있어요. 정확히. 뭘 좀 봐줘야 되냐? 자, 한 점에서야. 그럼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라는 거. 자, 그 점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미분한 놈이 0보다 뭐 해야 되냐? 커야 됩니다. 한 점에서는 커야 돼. 이거 잘 봐. 감소는 미분한 놈이 그에 대한 좌표였을 때 0보다 작아야 돼. 이거 누구나 다 알아. 그리고 왜 그런지는 살짝 좀 보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증가 상태라는 것은 이런 형태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자, 이거 둘 다 증가 상태다. 자, 근데 미분한 거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잖아. 자, 내가 임의의 점 하나 잡았어요. 접선의 기울기 뭐가 되니? 양수지?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 뭐가 되니? 양수가 되지?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뭐가 돼요? 양수가 되지?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뭐가 돼요? 양수가 되지, 그치? 단, 요 두 놈의 차이는 나중에야. 지금 아니야. 미적 투에서 나오지. 두 놈은 뭐에 대한 차이가 있니? 곡선의 요철만 차이가 있죠? 요철. 위로 볼록한 상태냐, 아래로 볼록한 상태냐? 미적 투, 우리 중앙에서 끝난 미적 투 들어간대. 요철인 상태에서는 이 요철이 되게 중요하지. 초람수에서는. 왜냐면 요철 때문에 얘가 영원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점근선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야. 요철 때문에. 자, 그럼 나중에 하고. 자, 그런데 먼저 한 점에서는 증가함수 이거야. 뭐 그냥 쉽네. 그런데 문제 뭐냐마자 이거냐 이거냐부터 판단해. 얘는 뭐냐면 한 점이 아니고 구간에서야.
구간이라고 하면 무언가 정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 전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전체에서의 증가와 감소다. 구간이란 표현이 나온 거고 한 점에 대한 표현이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때는 차이가 뭐냐? 잘 봐야 돼. 차이를 잘 봐야 된다. 먼저 증가. 증가 상태는 미분한 놈에 대한 그에 대한 시기의 0보다 어찌해야 되냐? 크거나 같아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돼. 감소 상태는 미분한 놈이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돼. 차이가 뭐니 지금? 부등호에서 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고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자, 정확히 가져야 돼. 대표적인 예 하나만 우리가 정확히 인지해 주면 끝난다. 자, 바로 누구냐면 요거요. 자, 내가 이런 함수를 볼게요. 구체적 식도 주어질 거야. 얘가 누구냐면 x는 3승이라는 3차 함수야. 그런데 자, 얘가요. 자, 한 요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볼까? 양수죠. 여기서의 접선을 구해볼까? 양수죠. 그러니까 미분하면 돼요. 미분해보면 정확해. 그럼 3x 제곱이잖아. 그치?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 여기. 딱 0일 때, x가 0일 때 접선을 구하면 뚫접 돼버리거든? 뚫접? 그래서 얼마? 0이지. 그런데, 이게 잘 들어라. 이 x의 3승이란 그래프는 딱 0이라는 점에서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야. 그런데 얘가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래? 전체로 보면 어떠한 상태니? 그냥 증가 상태죠. 이해 가냐 안 가니? 바로 요런 놈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등을 넣어주는 거야. 근데 한 점에 대한 조사하는 거는 등을 넣으면 안 되겠지. 방금도 얘기했지만 딱 여기서 0일 때는 그때는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닌 거야. 이해 가냐 안 가니? 정지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에서 좀 구분을 좀 해줘. 구분, 문제상. 이게 뭐를 구분해줘야 되냐면, 봐봐. 지금 내가 1번과 모든 문제, 증가감소 문제 나왔을 때 1번과 2번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이기 위한 뭐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요때는 조건을 구하라는 거 나오는 거야. 조건을. 근데 그게 아니고, 구분해주는 건 뭘 구분해줘야 되냐? 문제 순서가 좀 문제가 있어. 일반 개념서나 일반 유형들에. 이 구분은 어떤 걸, 이게 조건을 구하는 게 아니고, 증가와 감소인 구간을 구하라고 나올 때 있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게 아니고, 증가와 감소인 구간을 구하라고. 아예. 오케이? 그러면, 구간이니까 애들이 뭘 하냐면, 구간? 그러면 구간이니까 등화 들어간다. 이게 아니야. 구간을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잘 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기가 극점이야. 여기가 1이라고 하자. 여기가 딱 극점이야. 여기가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잘 들어. 먼저 여기서 증가 상태인 구간. 증가면요. 요 부분이죠. 또 증가면요. 여기는 감소고 여기 증가죠. 따라서 요거에 대한 식에 대한 표현 어떻게 하냐? x가 구간은 1보다 작을 때랑 x는 3보다 클 때 이렇게 해줘요. 근데 등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안 들어가지. 왜? 딱 1이라는 점은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안 돼. 구간을 구하라는 문제랑 얘가 증가나 감소이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야. 명심해야 돼. 자, 두 번째 감소? 감소는 당연히 1과 3 사이잖아. 그치? 근데 1과 3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아예 그에 대한 구간을 구하라. 구간을 구하라는 문제는 등호 들어가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이렇게 정리했다고 해서 오차를 생각해서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문제가 좀 일반적인 문제들은 문제가 있지. 내시형 문제 말고요. 어떤 모의고사나 내시형 말고 일반적인 개념에서 이걸 먼저 하고요. 이거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어느 때는 등호 있고 어느 때는 등호 없고 막 이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고 문제 자체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다고. 뭐 조건을 요구할 때는
그에 대한 한 점이냐 구간이냐를 판단해서 등호 넣고 안 넣고로 구분해 주면 돼. 그게 아니고 문제가 그냥 증가상대인 구간을 구하시오. 어떠한 구체적인 구간을 구하라고 요구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등호 넣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니?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 정확히 좀 인지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극대극소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아직 안 끝나서 자, 그럼 증가 상태, 감소 상태. 당연히 부등식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 정리를 좀 해줄 게 있어. 정리. 아주 기술적인 건 안 할 거야. 자, 뭔 얘기냐면 지금 부등식이 나왔다. 특히 어느 때가 좀 많이 출현하냐면 실수 전체 요거 뭐 아니면 요거 정역이 출현했을 때 그때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 기억나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거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나만 정리하면 돼. 근데 혹시 몰라서 내가 2개 다 정리해 줄 거야. 첫 번째 요거 기억나니? 절대 2차 부등식이라는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여기서 내가 어떤 식을, 자, 뭐 실수 전체에 대해서 얘가 증가 상태가 돼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뭐야, 요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요거를 내가 구했어, fx를. f'x를. 구했더니요, 미분한 거죠. 3차 함수거든? 그럼 3차 함수 미분 몇 차 함수 돼? 2차 함수 되겠지. 그래서 2차 함수가 된 거야. 그런데 얘가 증가 상태가 돼야 된대. 근데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바로 이게 뭐야? 절대 2차 부등식이지. 옛날에 기억나니? 절대 2차 부등식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뭐였니? 최고차의 개수가 먼저 이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지. A는 0보다 커야죠. 그리고 그때 뭐했니? 판별식 썼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오케이?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오케이? 만일에 반대야.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만 바뀌고 그에 대한 판별식은 동일하게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 등호 들어가야지. 등호 있으니까 이해가죠. 절대 2차 부등식. 그리고 혹시라도 좀 더 어떠한 구간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좀 응용해서 이런 것도 나오고 활용도가 높다. 바로 뭐 근의 분리라는 것도 많이 사용한다. 주로 이제 요건 내신형보다 모의고사에서 억지로 낼 때 하는데 요거는 나는 근의 위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 근의 분리가 가장 어렵죠. 절대 2차 부등식은 그나마 되게 판단할 게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의 분리가 상당히 어렵고요. 마지막 하나 더 근의 부호. 그러니까 세트로 다 움직이는 거야. 세트로. 자, 근데 요거는 내가 케이스 딱 2개만 듣게 먼저. 근의 분리 이런 거지. 근의 위치지. 어떠한 두근이 뭐 임의가 K보다 클 때 그때 조건 뽑으셔 이런 거. 기억나니 안 나니? 그래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떤 식을 미분을 했어. 미분을 한 식에서 2차 식이야. 근데 요거는 주로 극점의 위치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오거든. 자, 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두 근이 어떠한 위치를 얘기하는데 딱 2개 유형만 하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때. 자, 우리 근의 분리라는 건 판단하는 기준 몇 가지로 우리 처리했었냐면 3가지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여기다 먼저 다 정리하자. 요 문제 바로 보면서. 자, 우리 요거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어차피 방정식의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자, 얘를 함수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의 관계로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략 조그맣게만 그려보면 요렇게 돼 있는 X축에 대해서 자, 요 부분에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요렇게 포진되는 거지. 두 근 모두 K보다 크다. K가 여기라고 하자고.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 거죠. 옛날에 다 했죠. 자, 첫 번째 판단할 거. 자, 맨 처음에 판별식도 갔죠, 그때? 판별식.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냥 두 근이라고 나왔다. 서로 다른 두 근이면 다르지. 그냥 두 근일 때 판별식 때는 0보다 뭐 하면 되니?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간다.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였냐? 판별식 그 다음에 경계값 비교, 대칭축 비교였단 말이야. 바로 경계값 K를 넣었을 때 어디에다가? 요 식에다가 여기에다 K를 넣었을 때 그대에 대한 함수의 값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때는 프라임 K라는 것이 0보다 큰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대칭축 구할 수 있죠. 대칭축 이거 분홍색인데, 자, 요 대칭축 그리고 요 식에서 바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많이 했죠. 이기 때문에 2A분의 B 그놈이 K보다 뭐 한다? 크다. 요렇게 세 가지 모두 무슨 집합으로 풀어간다? 교집합으로 풀어간다. 오케이? 기억나냐 나니? 기억날 거다. 옛날에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선생님도 아마 되게 강조했을 거고. 그래서 요런 형태로다가 처리하는 근해 분리.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요 밑에다 그거는 그냥 좀 따로 하자, 나중에. 여기 또 나오면, 뭐 요게 한근이 K와 K 다시 사이, 아니면 K와 K 다시 사이의 두근 존재,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다가 근해 부호. 근해 부호는 무엇으로 판단하지? 요것도 세 가지거든. 바로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두근의 하. 세 번째, 두근의 곱으로 판단하죠. 되게 간단한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간단하게만 하고 바로 넘어갈 거야. 자, 두근 모두 양수. 양근. 그러면 우리 뭐였냐?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왜냐면 2 이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서 두근의 합. 둘 다 양수니까 0보다 크겠죠. 당연히 두근의 곱. 당연히 양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근이 모두 음근. 아이들 꼭 여기서 실수하지. 두근 모두 음근이니까 판별식은 음수? 그 미친 짓거리지, 그치? 자, 뭐였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등호 들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럴 수 있지, 그치? 자, 그런 상태에서 두근의 합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자, 두근의 곱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요거. 근데 사실 요 얘기가 또 두근이 아니고, 아니, 두근 모두가 아니고 두근이 부호가 반대. 부호가 반대? 자, 먼저 판별식은 어떻게 되겠냐? 차이가 있죠? 판별식은 0보다 하죠. 부호가 반대라는 건 같을 수는 없잖아. 옛날에 다 기억나지? 그런데 두 번째 갈래? 두근의 합은 판단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여기서. 조건이 더 나오면 몰라. 양의 절대값이요. 음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내용 나오면 맞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요 순수한 요 조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곱한 거는 무슨 값? 음값. 오케이. 뭐 요거는 아주 쉬워서요. 바로 나오면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해 분리는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실제 절대 2차 분식이랑.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증가감소문이 조금 뭐랄까 약간 응용해서 옛날 걸 이용해서 써주면 요 내용들을 추가해서 나올 거야. 대다수의 문제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극대극소. 자, 바로 그리고 나서 우리 뭘 해야 되냐? 극대극소. 함수의 극대 극소라는 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얘가 미분의 그 최종 목적지처럼 우리 생각해도 돼요. 자, 왜냐하면 이 극대 극소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자, 먼저 이거에 대해서 나는 요거를 조금 그 이해라고 해서 조금 하나만 좀 볼 거야. 뭔지는 알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자. 자, 도대체 이 극대 극소가 뭐냐?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 요런 얘기들이죠. 자, 가장 위로 딱 볼록한 거 있죠, 그쵸? 바로 요 점을 극대점이라고 얘기한다. 극대. 그리고 요 가장 아랫부분 요거를 무슨 점? 극소점이라고 얘기하죠. 이 둘 다 폭 아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조금 얘기할 게 있어. 왜 그러면 극점들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 3차 함수, 이거 3차 함수거든요. 근데 얘를요, 만약에 여기로 옮겨서 그리고 싶다 이거야. 정확히는 못 옮겨도요, 극점들 두 개의 위치만 정확히 집어넣고요, 형태만 그대로 가져가면 3차 함수를 얼추 대충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극점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예요. 사실 원리가. 근데 중요한, 그래서 근데 조금 또, 여기서 우리 좀 차이를 조금 느껴줘야 돼. 차이. 뭔 차이냐? 이게 어감상으로 극대, 극소 이러다 보니까 절대야
극점과 최대 최소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왜? 만일에 그래프가 이렇게 잘렸으면 상관없어. 근데 만일에 얘가 그래프가 일로 영원히 올라갈 거 아니니, 그치? 따라서 최대값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니 안 가니, 그치? 그래서 절대 같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물어보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히 해놓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다가 자, 극대 극소에 대해서 우리는 극대 극소의 정의라고 해서 정확히 가져야 된다. 정의? 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죠. 자, 그럼 정의가 뭐냐? 자, 극대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극소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 자, 먼저 극대에 대한 정의. 자, 극대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 역시 이것도요. 접선의 기울기로 얘기를 합니다. 극대점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요. 플러스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 마이너스로 변한 거 극대야. 자, 극소점이라는 거.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자, 확인하자. 자, 극대점, 요 점을 기준으로 조금 적을 때요. 접선의 기울기 양수죠. 그랬다가 요 점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되죠. 바로 극대가 됩니다. 그쵸? 그럼 극소는요, 반대겠죠, 당연히. 자, 요거 조금 전에서요.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죠. 자, 여기서 딱 지나서 여기가 뭐가 되니?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이게 바로 극점의 정의야. 우리 좀 이따 왜 이걸 내가 강조한지 잘 봐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아니고 극점 찾기라 그럴게, 그냥. 결국 극점들만 알면 그래프 그릴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찾느냐? 자, 극대든 극소든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딱 극대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한번 그어볼래? 0이야. 극소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뭐야? 0이야. 자, 따라서 어떻게 찾는 거냐? 이렇게 찾는 거지. 원식을 미분한 거가 0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근을 나 정확히 표현해야 된다. 나 뭐라 부르냐면 극점의 X좌표의 후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거 뭐? 후보. 왜 후보라고 얘기하니? 대표적으로 그래프 하나만 살짝만 그릴게. 이런 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4참수거든요. 근데 얘가요. 자,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딱 요거 극대가 돼요. 근데 여기가요. 이렇게 뚫점이 될 수 있거든. 그게 사실 나중에 이제 이과에서는 요거 변곡점이라고 배우죠. 그쵸? 바로 요 점이 극점은 아니에요. 이해가니? 중요한 거 접선의 기울기 정의도 만족하지 않잖아. 마이너스에서 역시 마이너스로 그대로 또 동일하게 변하기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거. 무조건 0이 된다 해서 극점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니 안 가니? 그치? 자, 그래서 극점 찾는 거 요런 건데 여기서 팁이라고 해서 하나 외워놓다. 우리가 아주 이게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정의들이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자, 어떠한 X가 A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어떠한 미분한 놈이나 그에 대한 함수의 값이 같대요. 오케이? 미분한 거나 미분한 값이나 함수의 값이 같다? 근데 둘 다 얼마로 같냐면 0으로 같다 이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뭔 얘기냐면 이 얘기는 잘 봐. 요 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까지도 해줘야 돼. 그냥 미분하게 0이고 접선이고 그러면 0이니까 극점의 후보고요. 그에 대한 함수값 0이니까. 자, 뭔 얘기냐? 이 얘기는 바로 극점이 X축을 접한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요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상당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그래프냐? 이런 얘기죠.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는 잘 몰라. 3차인데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 딱 요 지점, 원점이라는 요 지점에서 접하기도 하고요. 그에 대해서 극점이 되기도 하는 거야. 이 표현 자체가.
이해가니 안 가니? 주로 함수에 대한 식찾기로 되게 잘 나온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확히 봐줘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의와 나 이거 이제 성질이라고 예전에 얘기 많이 했거든. 자, 네 번째로다가 성질이라고 해서 정확히 한번 좀 가봐. 자, 뭘 가져야 되냐? 지금 내가 그리는 거 그래프적인 얘기야. 그래프.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수학에서 당연히 성질보다 정의가 우선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래프 봅시다. 자, 여기가요. 여기가 X좌표 A라고 할게. 여기를 X좌표 B라고 하자. 야, 그럼 생각해봐. 이거 첨점이죠. 첨점이에요, 정확히. 첨점. 여기도 첨점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니, 이거? 첨점이면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럼 미분 못하니까. 못하죠. 그럼 이거 극대, 극소 되니, 안 되니? 된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극대, 극소라는 거, 내 목적이 뭐라 그랬어? 미분의 목적이.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프 그리는 도구라고요.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지? 뭔 얘기냐? 이 첨점이긴 하지만 그 앞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플러스에서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변하고요. 당연히 이거 무슨 점이 되겠어? 극대가 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거 여기 마찬가지지. 마이너스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바로 이거 무슨 점이 되는 거야? 극소점 되는 거야. 오케이? 정의만 만족하면 그때는 우리는 극대 극소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해가니 안 가니? 오케이? 자, 그래서 극대 극소라는 거에 대한 성질까지 우리는 얘기를 끝냈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방부등식의 활용인데, 사실 방부등식에서의 활용은 딱 하나만 하면 돼. 공식은 우리가 암기할 거는. 그런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도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 왜? 나중에야 자, 이 부분에 대한 절대 해법은요 되게 심플합니다. 뭐냐? 극대 극소 극점을 사용하여서요 그래프만 그리면 끝냅니다. 끝나요. 왜냐? 야, 우리 방정식이 뭐니? 부등식은 또 뭐고? 간단하고 이런 거 아니야? 방정식? 뭐 근구하라는 거고요. 아니면 근이 몇 개냐 이런 거 판단하는 문제잖아. 그치? X축 이렇게, 야, 그래프 내가 그렸어. 그냥 X축 여기야. 그럼 뭐 근 3개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X축 여기야. 근 몇 개? 하나. 이렇게 가면 근 몇 개?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해가지? 이게 뭔 얘기냐면 극점을 사용해서 그래프만 그리면 돼. 그럼 지금 내가 알려주는 공식 하나 외워야 되거든? 얘 못 외워도 된다니까. 그런데 얘를 좀 외워야 되는 건 좀 빨리 하려고. 근데 잘 봐. 딱 하나야. 근데 이 공식도요, 엄청 제한적이야. 자, 뭐냐. 첫 번째 이렇게 할 거야. 딱 하나야. 3차에서밖에 사용이 안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거 뭐 당연히 까먹지. 근데 까먹어도 상관없다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극점 사용해서. 그게 목적이니까. 3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거야. 자, 3차 방정식이니까 기본 식이야, 당연히. AX의 3세, 그리고 BX의 제곱, 그리고 CX, D는 0. 자, 3차 방정식인 상태에서요, 근의 판단해 주는 거야. 근의 판단, 근의 판별.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도 옛날에 얘기했을 거야, 아마. 우리가 지금 거의 후반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그래프를 외우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짝만 얘기할 건데, 3차 방정식은 근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다 외워버려야 돼. 몇 종류냐면 3종류가 있어. 내가 먼저 요거는 공식 유도하면서 내가 보여줄 거야. 자, 우선은 근이어 3종류라는 게 첫 번째. 당연히 3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수 있죠. 자, 두 번째요. 중근 한 개, 실근 한 개 나올 수 있죠. 두 개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세 번째, 오직 한 근이요. 세 종류예요. 근데 3차 방정식 되게 특징이 있다. 아예 근이 없을 수가 없다, 무조건. 자, 왜 그러냐? 그래프의 형태상 그런 거야. 자, 여기 그래프 잘 봐야 된다. 자, 3차 함수 그래프. 나중에 우리 요거 끝나고 정리를 좀 새로 할 거야. 자, 뭘 정리해? 그래프 3차, 4차는 외워버려야 돼. 3차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든. 일반적인 형태가. 자, 그랬을 때 이거예요. 자, 먼저.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래프 X축이 이렇게 포진하면 되지. 그렇지? 그런데 그에 대한 공식이 뭐냐? 이거야. 자, 극점이야, 극점. 극대가 여기야. 극소가 여기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라. 극대와 극소인데요. X축보다 위쪽은 양수죠. X축보다 아래쪽은 음수지, 그치? 양음?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 근데 바뀌어봤자 중요한 거 두 개 곱하면 무슨 값? 음수. 이거야, 그냥. 극대 곱하기 극소에 대한 값을 곱하면 무슨 수? 음수가 되면 그때는 서로 다른 세 식이라는 거지. 근데 이 공식을 내가 까먹었어. 공부할 게 하도 많아갖고요. 그러다 수능 보기 전에도 또 뭐 외울 게 너무 많아. 그치? 까면 상관없죠. 왜? 그래프를 쓰면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중근과 실근한 게, 자, X축 그러면 어떻게 포진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요렇게요, 요렇게. 그러면, 중근 하나 갖고요. 다른 실근 하나 같지, 그치? 그런데 이것도 특징이. 자, 얘 극대고요, 극소인데, 얘 0이죠. 얘 음수죠. 반대고대도 0이고, 양수죠.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무슨 값? 0. 0. 근데 봐봐. 오직 하나의 실근? 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X축 이렇게. 요때는 봐봐. 얘도 양수죠. 극대. 극소 얘도 양수죠. 반대로 돌려치기 됐어. 음수, 음수. 그럼 뭐야?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무슨 값이 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양수가 되면 되죠. 근데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래. 어차피 시험 범위, 내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으니까 이 공식들을 외워주면 좋아요. 빨리빨리 풀 수 있지. 근데 나중에 가면 까먹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극점을 사용해서 그래프만 그리면 몽땅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식은 되게 제한적이죠. 3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판별밖에 안 돼. 4차, 5차, 뭐 초월함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조금 유형을 조금 정리해 줄 게 있다 이거야. 자, 유형 부분에서는 좀 요거 가져야 돼. 특히 방정식에서 유형이 많다. 부등식은 안 할 거다. 왜? 부등식은 바로 극점을 사용해서 바로 갑니다. 자, 방정식에서 어떤 거 있냐면 근의 부호. 그리고 이것도요, 딱 3차야, 3차 거의. 뭐 4차도 가지도 않아요. 자, 그럼 뭔 얘기냐? 이 얘기야. 예를 들어서 간단해. 요걸로 보자. X축이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세 근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야, 만일에 세 근이 존재하는데 두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뭘 생각할 거냐면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뭐가? Y축이. 그치? 근데 내가 얘기할 거는 별거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 방정식이지만 결국 그에 대한 그의 근의 부호로 판단한다. AX의 3승, BX의 제곱, CX, D는 0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 어떻게 인지하는 거냐? 함수로 인지하는 거야. 3차 함수 그래프 Y, 요거, 그리고 X축의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로 인지하는 거지. 근데 인지할 때 중요한 거 있어. 자, 어떻게 인지해줘야 되냐? 여기에서요, 이게 별거 아니야. 이 뒤에 있는 상수값 있죠? 상수값이나 미지수값 있죠? 몽땅 다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 AX의 3승, BX의 제곱, CX는 마이너스 T 이런 꼴이 되지. 자, 좀 더 문제 풀 때 봐봐. 이게 왜 이렇게 해주냐? 왜 굳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편하다고. 이게 다 뭐하다? 얘가 편하다고. 왜요? 지금 왼편에 있는 이 그래프요. 이거 내가 그냥 대문자 fx로 할게. 위에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왜 이게 편하니? 얘는요, 그래프가 무조건 어디쯤을 지나? 원점을 지나죠. 원점.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양의 값, 음의 값 판단하는 게 편하다니까. 왜?
자, 원점을 지나게 했을 때 그래프는 이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변형된 요런 그래프인데 어떤 형태가 되느냐? 요렇게 되겠지. 결국 요 놈의 그래프는 결국 형태가 대략적으로 원점을 지나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임의의 여기가 구해졌어. 여기가 K야. 자, 여기가 뭐 L이야. 그랬을 때 잘 봐. 요거 마이너스 D라는 거는 상수함수죠. 결국 이 그래프와 이거와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근 하나의 양근이 되려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면 돼? 요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얘가 Y는 마이너스 D가 되면 되지. 근데 얘가요 움직이는 게 되게 편하다고요. 왜? 잘 봐라. 딱 요렇게 되면 되잖아. 요 모양이 있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기가 음근, 여기도 음근, 여기는 양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요 움직일 때요 요렇게 원점보다는 높고요. 요거보다 낮으면 되는 거죠. 이해가니?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요거만 판단하면 되는데 만일에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요 어떻게 해줘야 돼? X축 여기 있잖아. 이해가니 안 가니? 어디 갔어? X축 여기 있고요. Y축 이거야. 그러면 이거 상수함수라는 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요 정도 또 가져야 된단 말이야. 좀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요거 함수값 절편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근의 부호에 대한 판단 문제 그러면 얘를 이항을 시키는데 미지수만 이항을 시키면 안 되고요. 미지수에다 어떠한 상수값까지 다 이항을 시켜서 원점을 지난 그래프로 만들어주면 좀 편하게 구한다. 계산이 좀 빨라진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가 기본 방분식 활용.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다가 부등식 파트는 따로 안 한다 그랬죠. 왜? 부등식은요. 뭐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서요. 뭐 함수의 값이 뭐보다 클 범위 뭐 이런 얘기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부등식에 대한 해법은 바로 무엇을 처리해 주면 되는 거야? 극점을 사용하여서 바로 무엇을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방분식에 대한 활용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속도와 가속도 얘기까지 처리합니다. 자, 이제 자 마지막 내용이죠. 속도와 가속도. 좀 양이 많죠? 그냥 합니다. 자, 우리 속도 가속도 부분을 사실 요게 물리원과 조금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수학에서는 이 부분을 막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돼. 기본적인 물리원에 대한 지식이 약간 있고요. 표현에 대해서 내가 되게 이 부분은 표현을 강조하거든. 표현만 정확히 보고요. 정의만 정확히 보면 돼. 먼저 근데 요거 정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의에서.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잘 봐라. 어떤 물리량,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는 데서 물리량이 두 가지만 딱 얘기해. 우리가 수학에서는. 딱 여기서는. 자, 어떤 물리량과 어떤 물리량이냐면 구분해줘야 돼. 첫 번째는 위치라는 물리량. 그러니까 이게야.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왔어. 그냥 나는 여기야. 여기 원점이면 여기 원점이야. 여기가 5면 5야. 여기 3이면 3이야. 그냥 위치. 잘 들어. 그런데 이 물리량과 구분해 주라니까 구분이 돼야 돼. 뭐? 이동거리는 구분해 줘야지. 이거 나중에 적분해서 활용이 되죠. 뭔 얘기니? 내가 처음에 여기 있었어. 절로 갔어. 여기야. 아까 내가 0, 5, 3이야. 이동거리는 얼마냐? 8. 다르죠? 3초에서의 내 위치는 3이고 3초에서의 이동거리는 얼마? 8. 다르단 말이야. 이해가네? 이거 정확히 봐야 돼. 어떤 문제가 나왔어. 얘가 위치를 물어보냐 이동거리 물어보냐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이 위치와 이동거리를 구분해서 먼저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무슨 정의? 자, 얘를요. 또 하나 위치가 너희들 아주 어려운 거 안 나와. 자, 뭐냐면 변수가 x는 뭔가 t에 가는 식 나오거든. 당연히 t는 뭐겠니? 시간에 대한 내용이겠지. 아까 내가 시간 얘기했잖아. 그렇지? 따라서 그놈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한번 내가 미분으로 했어요. 그때 미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는 속도가 된다 이거야. 속도. 속도. 속도? 근데 밑에 거 하고요.
이동거리는 미분하면 뭐가 된 줄 아니? 그렇지. 그럼 속도와 속력에 대한 물리량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너희들은 그것만 인지하면 되는 거야. 표기와 속도, 방향성까지 포함.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얘기 하죠. 벡터라 그러죠. 벡터. 너희도 벡터 배웠죠? 벡터. 크기와 방향성을 모두 포함한 건 속도야.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뭐 내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어. 아까 똑같은 동작으로다가. 그러면 왼쪽 방향은 수학에서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잡거든? 오른쪽 방향 플러스 잡고 마이너스 뭐 7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값 나오는 거야. 그런데 속력은 스칼라야, 스칼라. 이게 스칼라이기 때문에 봐봐. 아까는 마이너스 7로 잡았지만 이때 그냥 빠른 정도만 얘기해. 방향이 없어. 무조건 양의 값이야. 이해 가냐 안 가니, 그치?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그 차이를 정확히 알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책에 보면 되게 어렵게 나와. 델타라는 교도 나오고 막 극한도 나오고 막 별짓걸 다 하거든. 근데 다 필요 없어. 자, 뭔 얘기냐면 이 속도에 대한 식이요. 사실 이게 음함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자, 어떠한 위치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근데 뭐에 관한 미분이니? t에 관한 미분이지. 시간에 대한 미분이잖아.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음함수에 대한 표현으로다가 어떻게 쓰는 거야? dx, dt라고 쓴다고요. 음함수에서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니? 이거. 사실은 이거 정확한 표현은 이거죠. d, dt에다가 x죠. t에 관한 미분했다는 표현이죠. x를. 이해가 안 가니. 그치? 자, 그런데 얘가요. 요것도 우리 그 속도의 정의 한번 볼까? 속도 우리 뭐였니? 옛날에.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지. 이게 D가요 변화량이라는 거야.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래도 속도 정의가 되는 거야. 물리에서 얘기하는. 근데 표현만 알아고 이거 막 깊이 할 거 없어. 그냥 뭐만 우리 알면 돼. 아,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 끝이라니까? 이해 가냐 안 가니? 자, 근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속도를 또 미분 한 번 더 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 가속도. A라고 쓰죠. 근데 진짜 속력도 마찬가지야. 속력 지금 얘기한 거. 결국 여기에서 음함수에 대한 표현 별거 아니야. dx, dt. 똑같네요. 아니, 절대값만 붙이면 되는 거야. 왜 절대값 계속 붙이지? 이동거리나 속력이나 요 음함수에서.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니. 원래 여기서 속력에서 하나 더 있다? 근데 교과정이 없어. 물론 할 때는 있을까, 아마? 이때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된 줄 아니? 그렇지, 가속력. 근데 안 나와. 그냥 체크만 해보자고. 이해 가냐 안 가니. 결국 표현만 정확히 보면 되는 거야. 이해 가냐 안 가니. 그래서 그런데 요 정의를 정확히만 인지해주면 어떤 문제가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왔어. 그에 대해 속도를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속도가 0일 때 물어보냐, 아니면 최고 물체를 연지운동 던졌을 때 최고 높이 돌아했을 때 뭐 이런 거. 그때 위치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어떠한 물리에서 인지만 정확히 해주면 돼. 속도와 가속도. 그런데 지금 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바로 활용이야, 활용. 활용. 야, 근데 활용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 표현만 잘 보면 돼. 지금 여기서 보면 뭔가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내가 지금. 여기 보면 대다수의 뭐 얘기가 변화량이에요, 사실은. 원래 깊은 의미로다가 변화량이라는 게 델타, D거든요. D라고 쓰기도 하고 이런 삼각형 반점 잘린 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뭐에 대한 변화량이냐면 시간에 대한이야. 시간에 대한.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살기 때문에, 아니 4차원 상에서 살기 때문에, 4차원도 사이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공간에다가 뭐가 추가된 게 4차원이야? 시간. 오케이? 우리가 4차원 상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거야. 이해 가냐 안 가니? 자, 그런데 활용 부분은 뭔 얘기야? 역시 마찬가지야. 변화량과 시간에 대한 물리량을 얘기하는데 크게 문제 유형은 세 가지야. 근데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의미가 똑같은 거야. 잘 봐. 무슨 얘기냐면 활용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먼저 부피. 그리고 넓이. 그리고 길이. 오케이? 자, 주안점은 뭐냐? 결국 이거야. 부피의, 넓이의, 길이의 변화량 얘기하는 거야.
어? 자, 물로 얘기하면 물을 채워나가. 물이 들어가는 속도? 그건 뭐야? 시간분의 부피의 변화량이지. 이해 가냐 안 가니? 고무줄을 당겼어. 당겼다가 놨어. 고무줄 쫙 줄어들지, 그치? 시간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길이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풍선을 존나 불었어. 그러다가 딱 놨어. 팍 주지? 시간에 대한 부피에 또 뭐가 되는 거야? 변화량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물이 있어. 물에다 돌을 딱 던졌어. 그러면 뭐가 생겨? 파동. 파동이라는 게 처음에 딱 요만했다가 이렇게 되지? 넓이의 변화량. 그럼 잡아. 속도 잘 생각하라니까. 자, 내가 이거 정리할 거야, 그래도. 첫 번째. 당연히, 먼저 부피의 변화량. 표현이 중요하다니까. 아이, 진짜 저급하게 가? 부피가 변하는, 씨발, 속도. 그럼 뭐니? 이거잖아. 그럼 뭔 얘기야? 잘 들어. 부피에 대한 식이 주어진다고. 근데 그 식이 뭐에 대한 식이야? 시간에 대한 식이라니까. 부피 VT는 해갖고요. 뭐 2T의 제곱 플러스 3T 뭐저 나온다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뭘 요구한다? 부피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놈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미분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이해가? 그럼 미분할 때요, 표기가 두 가지잖아. 미분했다 V 다시라고 쓰기도 한데, 대다수의 문제가 음함수가 기백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데, 원래 이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야. 왜? 부피에 대해서 변화, 시간에 대해서 나누는 거잖아, 미분해서.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된가? dv, dt. 오케이? 변화량 그냥 이거라니까? 이해 가냐 안 가니? 그럼 물이 차가는 속도, 이게 문제 이렇게 나와. 뭐 깔때기가 있는데 물을 내가 뭐 2m/s의 속도로 채워나간다. 오케이? 그럼 그 2m/s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dv, dt가 되는 거야, 그때는. 오케이? 근데 이게 적분 문제거든? 근데 얘가 dv, dt가 결국 인데, 근데 얘가요, 그러면 지금 요건 써 그냥 쓰면 돼. 이거 거꾸로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부피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지? 결국 시간이 뭐 3초일 때 부피가 얼마냐? 2m씩 채워갈 때. 그럼 그 미분 dv, dt라는 걸 적분해 갖고요. 거기다 2초 시간 2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2초일 때 부피가 나오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근데 이것까지는 지금 몰라도요. 변화량이라는 거, 부피가 늘어나는 속도 혹은 부피가 줄어드는 속도라고 인지해주면 되고, 쭉 뭐 미분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어려운 부분은 뭐냐? 활용 부분은 부피와 넓이와 길이에 대한 변화들을 못 구해서가 아니고 이 각각의 물리량에 대한 뭐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 식 찾기가 어려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야. 왜냐면 너희들이 다루는 도형이 뻔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고. 두 번째. 지금 요거만 인지하면 다 끝났지 이번에. 자, 넓이의 변화량. 넓이에 대한 식이 주어진다니까? 그리고 이거 역시 뭐야? 미분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넓이의 변화량 이렇게도 체크할 수 있지만 정확한 변화는 뭐니?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지? 그래서 ds, dt 이렇게 쓰는 거야. 미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야 우리 요거 표현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야. 또 촌스럽게 뭐 dt분의 ds 이러면 멍충이 소리 듣는 거야. ds, dt 이렇게. 이해 가네 안 가니?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길이의 변화량. 단 길이를 LT라고 잡자. 다 똑같죠 뭐. 미분한 거죠. 결국 요것도 DL, DT. 오케이? 미분하면. 결국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 파트에 있는 활용 문제든 정의 문제든 속도, 속력에 대한 문제든 다 뭐냐? 표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해주면 되고요. 지금 요 파트는 가장 난이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은 관계식 찾는 게 문제야. 이게 어렵다. 그런데 자, 구분해줘야 돼. 첫 번째, 속도, 속력에 대한 문제가 활용 문제가 좀 달라.
뭔 얘기냐면 속력에 대한 문제는 가장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내신도 마찬가지고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은 뭐냐? 요거는 그래프 문제가 나와. 그래프. 근데 활용 문제는 무조건 식 찾기 문제가 나온다고. 식을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잠깐만 속력에 대해 좀 얘기 살짝만 좀 하자. 그래프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이거 사실 물론 시간에 많이 하거든. 어떤 그래프가 있대. 근데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축을 잘 봐야 돼. 얘가 t야. 그리고 여기가 그냥 x. 위치라고 할 거야. 위치. 이거 위치죠. 그에 대해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시간에 많이 했죠. 이 운동을 뭐의 시간에 대한 뭐 속도의 그래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명심해야 돼. 자, 내가 지금 이거 물원 시간에 많이 근데 내가 아주 상세하게 안 그리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뭘만 잘 보면 된다? Y축만 잘 보라고. Y축. 오케이? Y축이 속도인지 아니면 위치인지. 근데 속도가 나오는 것들은 대다수의 문제가 무슨 문제? 적분. 결국 그에 대한 그래프의 면적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얘기지, 주로. 이해가 안 가니? 그 얘기들이 바로 위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내용까지를 정리해서요.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 자, 요 내용까지가 모든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가자.